미국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뒤 23살부터 역사에 관심이 생겨 세계사를 독학하며 유튜브로 역사 강의를 시작한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스티브가 생방송에서 무례한 질문을 하던 일본인에게 한국을 대변해 따끔하게 참교육했습니다. 해당 생방송을 본 사람들은 몰랐던 사실이라며 정확한 내막은 모르지만 보는 내가 다 속이 시원하다. 일본은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졌다. 뉴스를 검색해보니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오래전 일이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일이다. 믿기지 않는다. 일본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동시에 일본을 향한 따끔한 말이 들리자 방송을 시청하고 있던 시청자들 수십 명이 동시에 나가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들은 방송을 몰려다니며 작정하고 한국인들을 욕하고 다닌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일본인들이 이렇게 몰려다니며 한국인을 공격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인이 하소연하며 적은 글에는 이런 내용이 실렸는데요. 일본 출퇴근 시간, 혼잡한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북적대기 시작하자 한 일본인 여성 무리가 일본 특유의 속닥속닥거림으로 우리도 한국의 이태원처럼 되는 거 아니냐며 키득대기 시작해 크게 싸움이 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영무원이 와서 일본인 무리를 떼어내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다음 역에서 내리자마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가는 모습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난 적 없다며 일본인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뺌했지만 결국 한 유튜버를 통해 그 사실이 들통나게 됩니다. 얼마 전 이태원에서 벌어진 일을 이용해 수익 올리는 일본인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태원에서 있었던 일을 지켜본 일본인들의 2차 가해 발언은 일본 포털 사이트인 야후 재팬의 기사 댓글이나 유튜브, 심지어 국내 기사 댓글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후 재팬에 게재된 이태원 관련 기사에는 굳이 말하자면 위험한 곳에 간 피해자들과 한국인의 국민성에 책임이 있다. 허구의 대상에게 책임을 묻는 건 한국의 나쁜 습관이다. 라는 일본인들의 댓글이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기도 했는데 이를 주장한 건 욱이라는 한 유튜버였습니다. 유튜버 욱은 구독자 40만의 대형 채널을 보유한 유튜버로 당초 방탄소년단 활동에 대한 한국 반응을 읽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한 계기로 한국에 대해 부정적 발언을 했고 이 영상이 알고리즘에 의해 조회수가 급격히 오르며 구독자 수가 단시간에 수천 명에서 수십만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른바 혐한 코인을 탄 것인데요. 이후부터는 위안부를 욕하는 발언을 하거나 조선은 DNA가 글러먹었다 등의 내용을 담은 영상을 꾸준히 올리며 국내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곤 했습니다. 심지어 책을 출간하기도 했는데 출간한 저서 2권 중 2019년에 나온 한국인인 내가 반일 세뇌에서 해방된 이유는 출고가 되기도 전 일본 아마존에서 신간 예약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이번 이태원 압사에 대한 믿기 힘든 한국의 대응 그리고 점점 밝혀지는 다양한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에서 그는 딱히 초대된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각자 자발적으로 그 장소에 갔고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 장소에 계속 있었다. 자기 책임을 논하는 것은 가혹한 얘기일까요? 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본인 무리들이 스티브의 방송에서 무례를 범했습니다. 평소 역사에 대해 지식을 전하고 토론하는 걸 좋아하던 스티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청자 연령 제한 없이 전 세계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생방송 라이브를 통해 교육과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평소처럼 동아시아의 역사를 가르치던 중 한국과 일본, 미국에 관한 역사 부분이 등장하자 방송을 보고 있던 한 일본인이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부족해서 침략을 당한 게 왜 그렇게 억울한 일이죠? 그냥 멍청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억울한 건 미국에게 당한 우리죠. 해당 질문을 못 받는지 스티브는 무시하고 넘어가기로 했는데요. 갑자기 또 다른 무리들이 비슷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채팅창을 본 스티브는 멈추더니 시청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2가지입니다. 우선 전 매일 아침 13개국의 뉴스를 번역해서 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이죠. 마침 우리 시청자분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부족하다고 하셨죠? 2달 전 27,000여 명이 가입한
일본의 한 회사가 어처구니 없게 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뉴스를 보고선 이게 사실인지 한참을 더 알아봤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회사가 망한 이유가 사이트에서 해킹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입자들에게 비밀번호 변경을 요구했는데 가입자 중 80%가 넘는 사람들이 도저히 비밀번호를 모르겠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결국 몇 개월간 노력했지만 비밀번호는 회사에서도 찾아주지 못하고 본인들도 찾지 못했고 결국 한 해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사이트는 마비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던 고객들은 20대에서 4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얼마나 디지털화가 부족하면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몰라서 회사가 망했을까요? 무슨 사이트였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얼마 전 일본인이 한국에서 택시를 운영하는 기사에게 주먹질을 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해당 뉴스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였는지 아시나요? 기사가 일본어를 하지 못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여기 기사가 있네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 일본인이 서울 강남의 한 거리에서 택시 기사가 일본어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질을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가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말을 못 알아들어 때렸다는 취지로 반복해 진술했다. 그러나 B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팔을 거의 부러지듯 비틀어댔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발로 차서 위협을 느끼고 밖으로 도망갔는데 도망간 저를 쫓아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손과 목, 허리 등을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B씨는 사고 후 2주가 지났지만 비슷한 일을 당할 것 같은 불안감에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B씨는 외국인이면 더 친절히 잘해줘야겠다는 자세로 일하고 있는데 관광하러 온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나라며 울분을 토했다. 억울한 건 이런 게 억울한 것 아닐까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며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무엇이 쪽팔린 건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스티브의 발언이 끝나기 전 이미 일본인들은 자취를 감췄지만 방송을 듣고 있던 한국인들과 여러 시청자들은 박수 표시와 하트를 보내며 스티브의 발언에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당시 방송에 달린 해외 반응의 번역본입니다. 최근 중국인들이 사이트 검열로 인해 활동을 못하니 일본인의 민폐가 심해지고 있네요. 한국이라고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법은 없지만 그러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들려주신 내용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저 사이트는 이상한 사이트 아닌가요? 저도 한번 자세히 찾아봐야겠네요. 일본에서만 볼 수 있는 뉴스였나 보네요. 매일 그렇게나 많은 뉴스를 챙겨보신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 한국인들도 있나요? 뭐라고 한마디 시원하게 해주세요. 일본인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저 우기라는 일본 유튜버는 이곳 미국에서도 유명합니다. 이상한 주제로 책도 출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할 짓이 없는 건가요? 그래도 덕분에 재밌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간간히 세계 뉴스를 찾아보는 습관을 들여야겠네요. 한국인 운전사분이 어서 회복하셨으면 좋겠네요. 저게 여행 가서 할 짓인가요? 부디 강력한 처벌을 받길 바랍니다. 무례한 일본인들을 따끔하게 혼내주신 스티브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올바르고 좋은 내용 꾸준히 전해주길 바라며 이상 파노TV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